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출근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심혈관계 스트레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 월요병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요일 출근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심장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서 출근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딸, 아들을 위해서 건강 관리는 물론이고 적절한 대비를 꼭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한 심장을 지켜라의 한 방법이죠.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까지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H사의 스마트 CI 통합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내 보험도 이렇게 증권 분석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렇게 전화번호 뒷자리가 바뀝니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암 다음으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장을 위해서는 더욱더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연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장의 심장을 지켜라.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장입니다. 만약 가장의 심장이 멈춘다 생각해보면 가정의 경제 또한 멈춰지겠죠. 오늘은 가장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의 경우 모든 심혈관 질환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요, 좁아진 심장 혈관이 막혀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른 자료를 보면은요, 매년 심장 관련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총 진료비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협심증 환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많을까요? 물론 협심증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협심증으로는 사망하지 않습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70% 이상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령별 발병 확률을 보겠는데요.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 50대, 이전에는 발병 확률이 적죠. 하지만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요. 40대, 50대에는 여성이 폐경하는 경우가 많죠. 폐경을 하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감소하고요. 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감소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발생시켜서요.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를 보시면 60대 이전에 발병하는 확률이 높은데요. 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일찍 발병을 하는 걸까요? 왜냐면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성이 가장인 경우가 많죠. 어려서부터 가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면 그에 따른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젊은 급성 심근경색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빈도 수술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3위가 협심증이고요. 18위가 급성 심근경색인데요. 협심증이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술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협심증으로 수술하는 경우 수술할 때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 수술할 때 기존의 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텐트 삽입술은 만약 합병증이 없다면 한 900만 원 정도, 만약 증상에 따라서 합병증을 동반한다면 1200만 원 정도를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 그 분포를 보시면 한 번만 하시는 분들은 한 60%의 확률이고요. 한 번 이상, 2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21%나 되네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스텐트 삽입을 한 번 한다면 한 번으로 끝나시는 분들보다는 2번, 3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장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가장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으셨다 하면 5천만 원이고요. 심장에 관련된 모든 수술을 하신다 하면은 매번 1,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단금 플러스 1,000만 원.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던 아니면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던 방법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2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플러스 돼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보상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보장 예시입니다. 만약 가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하신다면 진단금 5천만 원에 수술비 1,0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해서 한 번에 7,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 확률이 작지만 협심증은 발병 확률이 많이 높잖아요. 만약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매번 3,400만 원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기존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신다 하시면 1회당 1,9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20대, 30대, 40대 모두 4만 원대입니다. 4만 원을 20년 납입 백슬만기인데요. 4만 원을 20년을 납입을 하시면 4만 원 곱하기 240회 하면 총 납입보험료는 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보시면 스텐트 삽입술 한 번 할 때마다 1,900만 원이잖아요. 내가 낸 돈은 960만 원. 내가 받는 돈은 한 번만 수술을 해도 1,900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20년 납입하는 동안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또는 말기 폐, 간, 신장질환 80% 후유장애 진단을 받는다면 납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보장은 남는 보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사망하는 추세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시면 만약 젊은 가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가 심장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심장질환에 어떻게 하면 잘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안수연 전문가와 함께 강의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과 또 약관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번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증권 보시면서 이 내용은, 이 담보는 뭐지? 라고 고민하셨던 기억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증권도 이렇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연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준비하셨어요? 오늘은요, H생명사의 스마트 CI 통합보험이라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이 CI 보험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보험료가 계속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나름 고민을 하시다가 의뢰를 하셨던 그런 증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가입 당시에는 아는 듯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겠고 명칭도 좀 생소한 데다가 또 이제 보험 약관을 살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스마트 CI 통합보험은요, 2014년도 9월에 가입을 하시고 약 4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보험료는 25만 6,650원 납입하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예. 매 증권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익자 부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증권에서 사망 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름 석자로 세자로 딱 이렇게 지명을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CI 통합보험은요, 주계약을 사망보장으로 한 CI 보험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CI라는 거는 크리티컬이라 그래서 치명적이고 또 중대한 질병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중대한 암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좀 지급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급이 솔직히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보장 특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플러스 CI 보장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특약은요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안에 내용을 들어와서 보니까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리고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거는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그리고 르게르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2천만 원에다가 또 거기에 총 증액보험료라고 해서 더해서 보험금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나운서님, 증액보험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증액보험료요? 네, 좀 생소하죠? 네. 네, 생소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증액보험료라는 거는요, 계약자 적립금이 예상 적립금보다 클 경우에 그 차액의 50%를 60세에서 78세까지 3년 해당일마다 계산한 총 보험 금액을 합해서 덤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증권에서는 지금 특약 보험료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증액 보험료가 총 합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증권 말고 만약에 오래된 증권, 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증액 보험료를 더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시면 대략 한 5%에서 20% 정도는 보험료가 더 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두셨다가 꼼꼼히 조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담보를 보시면 LTC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운서님, 혹시 증권에 LTC 보장 담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아, 없으세요? 이게 어떤 그러면 보장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LTE는 들어가는데. LTC 보장이라는 건요, 네. 증권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일상생활 장애 상태 또는 중증 치매 상태일 때 보장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일상생활 장애 상태, 예.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태예요. 네. 맞아요. 네. 저기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혼자서는 이동할 수가 없고 더불어 혼자서 뭐 식사하기나 화장실 사용하기, 또 목욕하기, 옷 입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추가해서 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될 때 예,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진단을 받으셔서 보장을 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중증 치매 상태라 그래서 중증 인지 기능의 장애 상태가 되고 또 CDR 척도로 3 이상으로 계속 90일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LTC 보장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로 조금 아셔야 될 게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하고 중증 치매 상태 보장 개시일이 틀려요. 예, 약관에 들어와서 보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그리고 중증 치매 상태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는 거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상관은 없지만 아마 기존에 조금 준비를 하셨거나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인병 진단 자금이 있으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플러스 CI 보장에 보면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거와는 달리 일반적인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2천만 원 보장받게끔 되어 있어요. 네. 예, 하지만 보장 범위가 작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협심증에 만약에 진단받으셨다? 그러시면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뇌질환이나 심장 쪽에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진단비라든가 뇌혈관 진단비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 내용에 보면 CI 추가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CI 추가 보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외관 부분이에요. 소외관 부분에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그리고 관상동맥, 성형수술, 양성뇌종양 수술비로 각각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요.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암이 초기 갑상선암과 초기 갑상선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분리가 돼서 보험금 지급이 틀려요. 200만 원과 600만 원. 이 초기 갑상선암이라는 건요. 갑상선 암의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유도암과 여포암이 있는데 그 암 종대의 크기가요 2cm 미만이어야 하고요.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을 때는 초기 갑상선 암이라 그래서 200만 원, 그리고 그 외의 암에 대해서는 6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빨간 박스 보이시죠? 예. 이 빨간 박스는 다 갱신 부분이에요. 예, 갱신 예. 부분만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3년 갱신에다가 또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1년 갱신이에요. 근데 이 증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렇게 갱신이다 보니까 계속 오르니까 이거 얼만큼 언제까지 또 보장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야 되냐고 궁금해 하셨어요. 걱정도 하시고. 네. 네. 근데 만약에 100세까지 계속 보장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르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19번 정도 갱신이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갱신되는 이 담보를 갱신이 되지 않고 그대로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총 보험료를 제가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19번 갱신을 한대요. 19번 갱신을 하는 동안에 오르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험료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주계약 부분에서 좀 감액을 하셔서 감액을 하시면 보험료가 좀 절감이 될 거잖아요. 예, 그 절감되는 부분을 손해보험사에다가 좀 보완을 하시는데 뇌나 심장 쪽으로 좀 보완을 하실 때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진단비로 좀 보완을 하시고 또 80세 보장인 담보도 있으셨고 또 갱신 특약인 특약도 있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100세 시대에 맞춰서 100세까지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확대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홍지연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특별히 H사의 스마트 CI 통합보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풀어드린 건데요. 이렇게 내 보험도 증권 분석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문자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오늘은 어떤 분께서 보내셨을까요? 1475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막 8주라는데요. 언제부터 태아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태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려야겠고요. 김경아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오늘 방송에 우선 임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네. 아나운서님도 좋은 소식이 있으셔서 이렇게 생방으로 축하드리네요. 네네. 태아보험은 원래 산모가 본인이 임신인 거를 확인한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특약 중에 네네. 임신 주수에 따져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과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22주 이내에, 네.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하시면 모든 특약들이 다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2주가 지나면 뭐 선천적 이상이나 뭐 저체중, 미숙아 관련 이런 부분은 선택하기가 좀 힘들어요. 너무 네. 그러니까 또 산모 처음에 임신하시면 병원 가서 산정 검사 하시잖아요. 네네네. 산정 검사 하셔서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이 되면은 가입하기가 힘드니까 가능하면 이 보험을 본인이 임신한 걸 바로 그 시점에서 가입하시는 게 산모도 좋고 태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한자녀, 주자녀만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가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출산 이후로 출산이 아니라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22주가 지나기 전에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이번에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희 엄마가 보험을 이것저것 가입한 게 많아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보험을,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어머님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70세이신데요. 예. 혹시 보험이-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건강 상태는 특별하게 아프신 건 아닌데 전에 수술 받으신 것도 있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어떤 수술 받으셨어요? 전에 위선종 수술 받으셨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무릎 연골 수술 받으셨어요. 그러세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1998년부터 그래도 보험 유지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수술 받으셨을 때는 보험금도 좀 혜택을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세요? 저희가 70세이신 어머님께 보장 내역이 적당한지를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가입한 보험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998년에 가입하신 교보생명의 알짜 보장보험은 이미 완납이 되신 상태이시고요. 역시 교보생명에서 2006년도에 실버케어 보험이랑 우체국에서 암보험,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네요. 15만 3천 원 보험료 한 달에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70세 되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몇 번의 수술 경험은 있으시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또 들고 가야 되는 건지 리모델링 문의를 하신 겁니다. 김경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보니까 어머님이 뭐 보험은 많이 준비하셨어요. 교보생명에 2건 있고 우체국에도 있고 DB화재도 있고. 근데 이 중에 보니까 보험
납입 완료된 게 한 건 있으시고요. 네. 예, 보험료 15만 3천 원 아직도 납입 중이세요. 네. 네, 우리 어머님 연세 70세이신데 보험료 네. 납입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 봐요. 아, 네. 엄마가 아빠 구직연금 받으셔서 보험료 내는데 큰 부담은 없으세요. 보험도 엄마가 직접 가입하셨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본인이 아파서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걱정이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아유, 맞아요. 부모님들은 보험도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다 살펴봐 드릴게요. 네. 우선 교보의 첫 번째, 무배당 알짜 보장보험. 이 상품은 납입 완료하셨고요. 보장 내용이 주로 암 관련이시더라고요. 근데 보장 기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내년 5월이면 만기시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요 만기 시에 만기 환급금 있으니까 요거는 잘 챙겨 보시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보에 실버케어 보험 있으세요? 요 2006년도 가입하셨어요. 되게 일찍 준비를 잘 하셨는데, 요 보험료 처음에 15만 4천 원씩 납입 중이셨다가, 특약 보험료는 완납이 되셨고요. 주계약 보험료만 10만 5천 원 정도 지금 납입 중이세요. 이 상품의 주계약은 주로 간병비를 받는 목적으로 준비가 된 건데, 치매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자금이 500만 원 있고요. 간병비가 매월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보장은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특약도 암진단비 1,000만 원 하고 성인병 진단비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 성인병이 뭐냐면 뇌졸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이에요. 근데 뇌졸증도 1,000만 원 받고 급성심근경색증도 1,000만 원 받고 이러면 상당히 좋겠는데, 둘 중에서 먼저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무엇보다 이 상품은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장기간이에요. 보장기간이 80세가 만기거든요. 우리 보장기간 너무나 아쉽죠? 우리 어머님 연세가 지금 70세이시라니까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 우리나라가 생활 환경도 너무 좋아지고, 의료기술도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상품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납입 기간 동안 납입하시는 총 보험료가 계산을 해보니까 3,100만 원이 넘으세요. 근데 혹시 이 상품 만기 시에 만기 환급금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는데. 80세 만기에 만기 축하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 받으세요. 이게 원래 보험이란 게 뭐 보장을 목적으로 드는 거라, 뭐 만기 환급금 자체가 없는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만기 환급금이 절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품들은 보험료 자체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 상품은 보험료 대비해서 이런 효용성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히 살펴봐야 돼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길어요,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체국에 한 건 가입하신 내용, 요것도 이제 암 보장이에요. 10년 납, 10년 만기로 해서 보험료가 33,300원 지금 납입 중이신데, 만기가 20년 10월이세요. 20년 1월이구나. 1월이세요. 요게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어머님 나이 대비 요런 것도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B 화재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요거는 상해 플랜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운전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하셨다가 지금 안 하세요. 근데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는데 운전자 담보는 없고 상해 보험 쪽으로 상해 플랜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보험료 15,000원 납입 중이시고 20년 납 20년 만기로.
만기도 아직 많이 남으셨네요. 2037년이니까. 네, 네. 예, 보장 부분도 골절, 네. 5대 골절, 상해 수술, 응급실 내원비 이렇게 등등 네. 상해 쪽 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시청자님 혹시 우리 어머님 아까 어디 수술도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예, 드시는 약이나 뭐 기타 다른 질병,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드시고 계시고요. 아, 네네. 갑상선 항진증으로 약은 드셨는데 한 4년 전에는 안 드세요. 4년 전부터는. 아, 그러시구나. 네. 병력이 많이 있으세요. 네. 아, 네. 근데 요즘 시청자님, 네. 우리 유병약자라도 보험 가입 네. 다양하게 가입 가능한 거 아시죠, 요즘은? 아, 네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병력을 네. 보았을 때 유병약자 보험 가입하는 거에 네. 조건이 맞으세요. 아. 2년, 아까 2년 전에 연고수술을 예,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네네. 네. 요 조건에 맞으셔서 제가 어머님 보험을 조금 조정하면서,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우선 완납된 보험은 완납됐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교보생명의 실버케어 보험, 요거는 네. 보험료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네. 정리하시는 게 훨씬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체국의 안보장, 안보험 네. 참, 안보험 네. 이거는 10년 남 10년 만기인데 2년 남으셨어요. 우리 네. 이제 보장 기간 늘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아, 네.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DB 하재 상해 플랜 운전자 보험, 상해 네. 플랜으로 운전자 네. 보험 드신 거, 요거는 보험료 대비 보장 부분도 좋고요. 네. 그리고 보장 기간도 네.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도 가성비로 봐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 어머님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네. 보장 기간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예. 요즘은 뇌혈관이나 심혈관 뭐 네. 이쪽으로도 보장을 많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암 쪽으로만 치우쳐서 보험을 네. 가입을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또는 수술비나 입원비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완할 내용을 네. 급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네. 화재보험 쪽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 유병자 플랜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도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암수술비, 입원비,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진단비까지 다 넣어서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뭐 입원 일당까지 다 준비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치매 너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생명 쪽에 네. 치매 관련 상품으로 단계별 치매 진단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치매로 인한 간병비까지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이 네. 상품까지 어머님 가능하시거든요. 요렇게 해서 네. 보험료 2개 합치면 14만 7천 원 정도로 가입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러네. 네. 생각보다 보험료도 비싸지 않네요. 그렇죠. 네네. 네. 네. 마지막 선택은 항상 우리 시청자님 목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아주 신중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어머님 연세가 70세 정도 되신데 네, 자금 네. 여력이 좀 있다고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가족들이 아프면 또 고생할까봐 이렇게 마음 쓰시는 게 좀 짠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더 저희 김경화 전문가께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상담 도와주셨고요. 방송 네. 끝난 이후로 더 심화된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다음 상담자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주신 분 실시간 상담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네. 시청자님 보험이요. 네.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55세 되셨어요? 네. 혹시 드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 먹고 있어요. 혈압약은 뭐 50대 여성분들 거의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아니실 것 같고, 혹시 그 외에 다른 질병 때문에 걱정이신 거 있으세요?
다른 건 없고요. 제 남편이 예.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아서 네,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그래서요. 남편 보험도 함께 점검을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제 거가 이제 제대로 돼 있는지 진단금 같은 게.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오늘은 시청자님 거 보험을 좀 위주로 봐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가족들 보험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아마 잠시 뒤에 홍지연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 하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님 가입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증권 이렇게 잘 받았고요. 정리해봤습니다. 신한생명에서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고, 신한생명에서 역시 암보험, 흥국생명에서는 우리 가족사랑 보험을 준비하셨네요.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이긴 한데 납입기간이 15년 갱신, 10년 갱신 이렇게 두 건이 있는 게 눈에 좀 보이고요. 한 달에 보험료는 25만 원 돈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보겠습니다. 올해 55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혈압약을 먹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남편분께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암에 대한 걱정도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지연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증권 3건 가지고 계시는데 어쩐지 네. 제가 보니까 주로 진단금 위주로 되어 있다. 이거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가졌었어요. 근데 가족분 중에 그런 병역이 있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분 중에 이렇게 있으면 가지고 있는 증권의 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씩 추가로 더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가능한지. 예. 시청자님 혈압약 드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요. 실손 의료비가 없어요. 실손 의료비가 없는데 혹시 저한테는 지금 보내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는 신한생명에 있는데 네, 실비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거는 안 보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한생명에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건 2015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로는 한 1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 증권이에요. 근데 시청자님, 이 보험이 어떻게 보장이 되시는지는 좀 알고 계실까요? 그거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종신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하는 건데요. 많이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제대로. 예, 요즘에는요, 종신보험이라 그래서 사망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정 기간이 되면 내 주계약 부분에 대해서 연금이든지 생활자금을 받으시면서 또 보장도 받으실 수 있게끔 요즘 종신보험의 이런 트렌드가 성향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보험이고요. 사망보험금 지금 3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0세부터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6대 질병 플러스 CI 보장에서 여기서 중대암은 아니고요. 일반암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이렇게 6가지 질병에 대해서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시면 한 번은 1,000만 원 보장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도장애라고 되어 있는데 상해든 질병이든 80% 이상 장애가 됐을 때 3,0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골절이라던가 골절 수술비 그리고 장애 연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오목조목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연금도 받으시고 복합적으로 보장도 되시고 또 혈압약을 지금 현재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같은 보험사에다가 같은 해에 또 준비를 하셨네요. 생활비 주는 암보험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15년 갱신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 보장 내용을 보면은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일시금으로 2천만 원 받으시고요.
또 네. 5년 동안 생활자금으로 50만 원씩 매달 5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부터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또 15만 원씩 또 5년 동안 추가로 또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되시면 암으로 진단 받으시면 총 5,300만 원, 무려 5,300만 원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거기에다가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암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2,500만 원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갱신이잖아요.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갱신을 하시면 되시고,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 주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네. 가지고 계신 게 흥국생명의 간편한 우리가족 사랑보험이신데, 이건 2017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65,900원 납입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10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혈압약을 드신 후에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준비를 하셨던 보험인 것 같으세요? 네. 맞으세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 지금 시청자님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유병력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인데, 보장 내용을 우선 보면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각각 2,000만 원씩, 그리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1종에서 5종이라고 해서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험을 좀 정리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10년 갱신이잖아요. 아까 네. 15년 갱신보다는 보장 갱신 주기가 짧은 데다가 한 4번 정도로 더 갱신을 하셔야 되고, 또 이거는 유병력자한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다소 보험료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시청자님은 여기에다가 조금만 보험료를 조금만 더 높이신다 그러면, 조금만 더 추가하신다 그러면 그냥 일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조금 정리를 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혈압약을 그게 있어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편 심사라 그래서 약봉투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약봉투라든지 아니면 전화 심사로 간편하게 이렇게 심사를 받으셔서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담보에 대해서 할증이 붙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일반 보험으로 만약에 심사를 받으시고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혈압에 관련된 담보에 대해서만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도 네네. 더 좋게, 더 크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손해보험사에다가 통합보험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데, 암하고 뇌경색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각각 2,000만 원에다가 또 골절, 또 기부스, 그리고 또 질병수술비라든지 상해수술비, 또 40대 질병수술비, 18대 질병수술비까지, 또 일상배상 책임까지 다 준비가 통합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갱신 없이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예, 20년만 네. 딱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네. 보장을 받으시니까 더 좀 낫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물론 네. 할증이 붙겠지만, 할증이 붙어도 대략 한 10만 원 안팎으로 해서 좀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보험료보다는 조금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보장이 더 크고, 딱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납입하시고 보장 계속 쭉 받으시는 거니까 더 낫지 않나,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생각을 해보시고 좀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네. 도움이 좀 네. 되셨습니까? 네네. 예, 연락 주셔서 저희가 풀어드린 거고요. 혹시 네.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도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죠? 보험과 관련된 질문, 어떤 질문인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건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11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보험 해지 이후로 청구하지 못한 게 있다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신데요. 홍지연 전문가님. 네. 만약에 해지한 후라도 해지 전 그리고 실효되기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해요? 언제까지요? 몇 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2년하고 발생한 지 2년하고 3년 뭐 요 사이로 예, 청구를 하시면 가능하세요. 예.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집안 정리하다가 증권을 딱 나왔는데 나 예전에 골절당했는데 골절 진단금만 받았고 기부스 못 받았어. 이런 상황 되시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실효되기 전에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장 용종을 뗐는데 나 이거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런 대장 용종 떼는 것도 수술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금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네, 청구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동안에도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 화면 통해서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거든요. 방법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